경제는 심리입니다. 우리 모여서 무슨 술을 마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내 손은 약간 위축되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단결된 어떤 뭐 정치적인 예.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청구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전국이 불안합니다.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 못하시죠? 네, 그냥 기본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도 참 어목하게 보내셨나요? 시장 보시면서. 일단 그런 거 관망하시면서. 있죠. 주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조금만 무슨 뉴스만 나온다고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한국의 이 네. 상황들이 너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나 속상하고 많이 화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은. 화가 많이 난다. 네, 예. 일단 지난주만 보면 그래도 코스피는 선방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좀 발동을 걸 때였었어요. 미국 시장은 요즘 축제 분위기예요. 뭐 악재가 뭐가 있나.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네. 뭐 30 몇 번째씩 계속 경신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은 반대로 신저가 경신을 하고 있던 이 태세를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해도 너무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되고 네. 그중에서 뭐 금투세 폐지되고 혹시나 상법 개정까지 얘기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좀 많이 지연됐던 예. 모멘텀들이 뒤늦게라도 나오면서 연말 랠리라도 그래서 보통 그리고 한국 증시는 12월 아니면 1월 달이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1월 효과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그런 쪽에서 중소형주 강세가 이끌어지면서 시장은 그래도 좀 한숨 좀 도는 분위기가 나올 걸 기대를 했었는데 네. 여기다 아주 그냥 찬물을 확 견디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시장 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감이거든요. 그렇죠. 불확실성.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들. 이게 정치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저가를 향해 가는 네. 지수의 흐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젠 정치 리스크까지 터지냐 하는 정말 이 체념과 푸념 이런 맞습니다. 자주 섞인 목소리들이 가득한 게 지금 국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잘 버티다가 지난주 말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개인들이 이제 못 버팁니다. 이제는 하이드도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식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개인들이 저점에서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증시 속성상 거의 이제 바닥권이 다가왔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던지는 거를 받아가는 쪽들이 그럼 반대로 이제 기관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많이 사는 것 같던데요?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갖춰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보통 보면은 그러면 그들 개인들의 실망 매물을 받아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그냥 밑에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며칠간의 형국이었었고요. 네. 지금 그냥 실망할 사람은 나가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다는 투자자들만 남은 네. 이런 참 힘없는 장세가 돼버린 거죠. 홍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장 떠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중반 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봤었을 때 네.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부터 그리고 또 경제 활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면 올해는 한 1, 2년 정도는 좀 많이 어둡겠다. 안쪽이 나오면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변화를 못 합니다. 네. 환율이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름 때부터 꾸준하게 원화 약세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화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들, 예. 특히 삼성전자가 정점을 찍은 거죠. 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400원대 이상으로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주변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차라리 달러 자산으로 좀 투자를 하는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네. 당장 우리나라의 이 환의 가치, 이 원화의 가치를 보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기준, 그러니까 네. 12월 9일 기준으로 1,434원 종가 4원?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1,400원대 뚫은 게 몇 번 없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렇죠. 한번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번 정점을 뚫은 적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게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추가적인 국내 리스크 가지고 이걸 돌파시키는 모습을 봤었을 때 참 황당하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만약에 정치 리스크만 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거기까지 갔겠느냐? 네. 만약에 정치 리스크만 가지고 나왔었으면은 갔다가 다시 내려보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 일단 지난번에 한국은행장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 네. 2.4에서 2.2%, 내년 같은 경우는 1.9%, 2026년은 1.8%. 네.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죠. 이런 쪽의 변화를 봤었을 때 이거를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원화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지금의 상황까지 같이 반영된 거다. 그렇겠죠. 거기다가 또 내년에 갔었을 때 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통상 압박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는 그걸 얼만큼 잘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대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허. 지금처럼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커져버린다. 예. 그럼 이거는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정치 리스크지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이 있죠. 탄핵 뭐 가결이나 부결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럼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네. 튈지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 리스크의 가장 큰 핵심은 단기간에 강하고 짧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난번 몇 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있었고 추진됐었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일정 수준 안에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외부로 이게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탄핵안 가결이 탄핵안 소추가 되기 시작했었을 때부터가 저점을 찍고 시장도 이제 쭉 하고 반등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소추안을 지금 발의를 했었어도 일단 부결이 됐고 소멸된 거죠. 네. 네,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변화를 본다라고 예. 하게 되면 절대 지금 이게 어떤 질서 있게 뭐가 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자체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엔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뭐가 다르대요?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시각들이 그렇습니다. 불안한데 무디스가 이거 길어지면은 신용등급 낮출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만약에 뭐 유혈 사태라든가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게 아마 리스크를 크게 부각은 안 시킬 겁니다. 네. 하지만 잠재적인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있는 국가 쪽에서 또 하나의 플러스 리스크로 작용한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신용평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그들의 시각의 문제겠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 팔았던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로 바뀌겠죠. 신용평가사 하면 또 S&P가 있잖아요. 네. S&P가 굉장히 이머징 마켓에 민감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도 뭔가 좀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지금 이 사태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시중등급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갔었을 때는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주시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그들이 더 먼저 챙기고 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네. 뭐 한 단계든 몇 단계든 어떤 변화를 예상을 해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런 채권을 발행했을 때 나왔던 위험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 조달을 할 때 훨씬 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신용등급 떨어졌으니까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니라 아니다. 다 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질 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나가야 네, 그나마 환차손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게 혹시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 어떻게 네. 보십니까? 솔직히 그건 조금 많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그렇다고 뭐 반도체 업황이 이제 둔화될 거라고 보지만 여전히 수출 기조는 괜찮고요. 게다가 자동차는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조선 쪽에서 또 벌어들이는 달러라든가 네.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직 수출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적인 변화와 함께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 보유고까지 생각하게 되면 네. 아직 뭐 외환위기를 걱정할 정도의 당황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율의 상단 네. 한 어디까지 지금 열고 계세요? 일단은 주말에 생각했을 때는 1,450원, 60원대는 한번 찍겠다라는 생각이 언제쯤요? 빠르면 이 사태가 제대로 장기화된 조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그게 안착하느냐 네. 아니면 거기서 찍고 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내려오느냐 이것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환율은 또 민감하게 주식시장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미치죠. 이게 대출 금리 네. 금리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향을 주죠. 네. 예, 아무래도 예. 금리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일단 한국은행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를 내렸죠.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3.5에서 이제 3.25, 3.0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장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일단 정치적 리스크는 한국 경제에서 그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입장은 그게 아니라 내년부터 다가올 또 이제 한국 경제의
약간 좀 위축되는 모습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이기 때 나오는 강한 공세들, 네. 이게 두 가지가 더 걱정된다.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불거졌으니 플러스 알파죠.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네. 심리가 거의 완전히 내수가 쪼그라들었었습니다. 예. 더 완전히 균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또 더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미국이 이제 연속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는 기조를 보면서 좀 보조를 네. 맞춰가지 않을까. FOMC 연준의 네. 결정도 곧 나오잖아요. 네, 12월 19일. 12월 19일인가요? 네네. 인하 가능성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일단 12월 달은 그래도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의장은 그렇다고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물가와 그리고 고용을 두 개를 보는데 물가 지표는 일단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쭉 빠지다가 이제 좀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오느냐 마느냐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역적 리스크가 조금 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가 수준에 대한 변화들도 약간 이제 하방 압력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고용은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게 아마 태풍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뭐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용 자체도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일단은 생각보다 견조하긴 합니다. 여전히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뭐 20만 건 이상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를 끌어간다고 하게 되면 고용은 괜찮은 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해고자 수라고 그러죠. 대량 해고자 수 이런 쪽들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담은 될 수 있고 또 이제 트럼프 2기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불법 이민자 막는다. 그럼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좀 저생활 쪽에서 저임금을 받고도 이걸 커버해줬던 쪽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에 따라서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거기다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또 물가는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벌써부터 뭐 트럼플레이션 이런 용어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트럼프가 봤잖아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졌고 또 해리스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낙선한 거를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런 상황을 자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최근에 얘기는 그래도 나는 취임하면과 동시에 관세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한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올렸다가 시장 반응이나 아니면 흐름 보고 빠르게 이제 또 해당 국가에 맞춰서 네. 아니면 미국에 유리한 거는 또 내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의 요인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괜찮습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우리 모여서 무슨 술을 마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내수는 약간 위축되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송년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죠. 지금 송년회가 많이 취소가 됐대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것 자체도 자영업자의 매출은 즉 또 내수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아무래도 심리적 자체적으로 위축되는 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올 들어서 자영업자들 한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는 그런 너무 기사도 가슴 아픕니다. 봤는데 네. 정말 출구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대표님 뭐 네. 한국 반도체 괜찮다고 하셨는데 수출은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타이완하고 한국하고 그 증시 네. 시가총액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TSMC가 다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오만전자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네, 일단 대만과 한국을 또 비교한 또 이제 전략적인 리포트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대만은 롱, 한국은 숏 이런 입장 쪽으로. 근데 그나마 SK하이닉스는 매수 유지 이런 예. 쪽으로 나오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는 매수지만 되게 좀 시니컬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랬던 얘기는 일단 전략적인 차원에서 AI 시대에 이를 잘 맞춰가는 또 기업과 국가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대만이 당연히 우위다라는 쪽으로 보여줬었고 네. 그러면 한국도 열심히 쫓아가서 TSMC처럼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같이 속도를 내줬으면 모르겠는데 탈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격차는 많이 벌어지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시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캡도 없고 플로어 바닥도 없어요. 네. 워낙 커서. 네. 근데 과연 이게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어떤 국가적 이념 자체가 바뀌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전히 믿음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또 대통령이
탄핵을 결정하면서 미국에 한마디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도 기분을 상당히 나빠하는 아.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네.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전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이 기억나는데 네. 나는 죽은 권력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은 사실상 죽은 권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권력이라기보다 자기 권력을 자기가 소멸시킨 이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 빨리 나와서 ATM기에서 현금 뽑고 막 그러셨대요. 네. 편의점에서 생수나 이런 것들 막 사기 시작하고 그런 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만큼 못할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뭐 반도체, 삼성,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체, 뭐 자동차 업체 다 미국 가서 이제 네. 투자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트럼프가 죽은 권력과 이야기 안 한다는데 이게 네. 과연 잘 될 것이냐? 예. 일단은 지금 이제 협상에 교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을 손쉽게 흔들 수 있게 되는 기회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책임을 지는 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뭐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 또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단결된 어떤 뭐 정치적인 모습들을 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청구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럴 때 그럼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자산, 아까 달러 말씀하셨는데, 네. 달러 같은 안전자산 투자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될까요? 뭐 금도 있고 네.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고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쯤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이 많이 처진 만큼 반등은 들어오겠죠. 반등이 들어왔었을 때 꼭 생각하셔야 될 모습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달러 자산의 약간 어떤 자산들은 예. 달러 기반에 되는 자산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은 그래도 세계 자금들이 몰리다 보면서 특히 한 종목 애플만 봐도 그래요. 애플에 대한 이제 아이폰 16 판매가 솔직히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했다기보다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16부터는 정체가 되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 애플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네. 근데 왜 안 빠질까요? 그거는 물론 이제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거고 네. AI 시대에 우리가 또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 기대감 자체가 주가로 반영돼서 꿋꿋하게 움직인다. 이거 자체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어떤 식의 흐름들을 보여주는지를 잘 얘기해 주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여기서 다 미국으로 가자가 아닙니다. 투자 자산 쪽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투자를 내가 1억을 하는데 네. 그쪽에서 한 20-30% 정도는 그쪽으로 가서 준비를 해놓은 것도 예. 또 하나의 알겠습니다. 방법이 아닐까. 지금 외국인들 떠나가고 뭐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 올려던 거 취소하고 네. 그 문제의 국가 러시아가 우리를 보면서 우려스럽다고 하니 참 여행 금지 국가로 바꾸려고 그래요 러시아가. 그러니까요. 예.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게 네, 되면요. 그래도 산타는 국내 증시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늦게라도 왔다 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산타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까칠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까칠랠리 1월 달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